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포착을 해왔습니다. 네. 남편은 누구인가? 위협적인 브랜드? 요즘에 꽂혀있는 게 뭐예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건 거예요. 화장품이 예전만큼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아니, 내가 어디로 나의 이 덕질이 옮겨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 20대 친구들이 봤을 때 성공한 롤 모델일 수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 구독자들도 되게 많은데 유튜버로서의 민세롬은 막 댓글을 달아주거나 나긋나긋하고 다정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해서 구독자분들의 애칭을 막 정한다거나 근데 그런 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서 저를 분석을 했어요. 개코는 어떤 성격이고 개코를 보는 구독자는 어떤 성격일까에 수학 분석을 한 거죠. 저는 되게 제가 착각한 게 있거든요. 초창기에 뭔가 내가 되게 예쁘고 예쁜 옷들을 입고 나긋나긋한 말투를 써야 나를 좋아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러 오는 거는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거지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궁금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옷을 그냥 입자 계속 입었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쓸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자. 그리고 내가 장단점을 적었을 때 누군가에게 살갑게 다가가고 막 재밌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재밌게 막 예능처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다가 막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만들어진 컨텐츠가 뷰티인강. 제 영상을 보고 꿀팁 하나라도 메모해 가시거나 그러시기를 바래서 그런 컨텐츠를 더 만들어 나가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코의 오픈 스튜디오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포착을 해왔습니다. 질문들을 제가 추려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 민세롬은 롬앤만 쓰진 않을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위협적인 브랜드? 많죠. 뭐 한두 군데가 아니기는 한데 클리오. 풀리 오래됐잖아요.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브랜드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클리오는 브랜드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거를 유지하는 게 약간 부럽다? 그리고 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여기서 일하면 재밌겠다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무지개 맨션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냥 제품만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감각적이고 여기가 매출적으로 막 대단하고 저희를 위협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또 일하는 사람들 재밌겠다. 하나 더 궁금했던 게 베일에 쌓인 남편은 누구인가? Q&A 영상에서 언급한 거를 봤을 때 마지막 버전은 법원에서 일하는 법조인이다. 이게 참 똑부러지시는 분이 모호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판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버전으로는 이제 판사 시험이 붙은 거죠. 그래서 남편은 계속 공부만 하다가 저를 만난 거죠. 오빠? 아니야, 완전 동갑. 제가 남편이랑 얘기해보면 가장 달랐던 것 중 하나는 남편이 완전 극제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때 시험 보고 이때 붙어서 이때 임용하고 그 계획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데 저는 계획대로 안 됐는데 이뤄졌을 때 희열을 느끼거든요. 세롬님은 MBTI 뭐예요? 완전 P 98% 정도? 저는 이제 P인 제가 좋아요. 계획하지 않은 다른 길을 가다 보면 더 좋은 정답이 있을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적이 많으셨나 봐요. 항상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뭔가 저는 제 인생 전반적으로 막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는 않아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미래의 나를 믿는다. 근데 저는 계획 세우는 건 진짜 좋아해요. 캘린더를 빡빡하게 다 채워놔요.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꿔요. 오늘 이거 할 기분 아니니까 그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 의외네요. 그런 모든 색깔을 다 정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한 거랑 성격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P인 제가 좋아요. 요즘에 꽂혀있는 게 뭐예요? 저 강아지 교육에 완전 꽂혀 있어요. 강아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인간과 강아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 교육 방식이 견생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게 완전 달라요. 강아지 MBTI는 알 수 있나요? 저희 집 강아지는 ESFP예요.
앵두라는 강아지는 ESFP, 버찌라는 강아지는 INFP. 아,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왜? 앵두는 긍정적이고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고, 버찌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강아지. 너무 신기하다. 네. 색깔을 보는 눈을 가지신 것처럼 네. 성격도 빨리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궁금했던 거, 월급은 얼마나 버는가에 대해서. 이 기자님부터 공개해주세요. 이거 어렵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평소에 출근하실 때 옷 별로 신경 안 저는-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바지 2개, 티셔츠 4개, 흰색 반팔티 여름에 4벌 맨날 돌려입고, 옷에는 오히려 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화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화장도 잘 안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화장을 하고 이러는 거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썼다면, 지금은 그거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요즘 화장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덕질의 열정이랄까? 그보다 그냥 회사의 CD 역할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저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건 거예요. 화장품이 예전만큼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아닌 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대학생 때 제가 코덕이었을 때는 이런 섀도우를 하나 사려면 점심도 몇 번 굶어야 되고, 엄마도 쫄라야 되고, 용돈을 조금 모으고 해서 너무 소중한데, 지금은 색깔별로 다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나의 이 덕질이 옮겨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화장품을 좋아하는 코덕들을 제가 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이 화장품이 좋다, 이거 너도 발라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수한 열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번에 코아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코아도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까 해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갑을 열어야 되는 메인 소비자라서? 그거는 아니고, 그 전에 그냥 그분들의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재밌고, 왜 저분들은 대가 없이 저렇게 노실까?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옛날에 그 열정 있었던 모습이 지금은 되게 사라졌잖아요. 나의 옛날 찾고 싶은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옛날처럼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된 게 너무 슬프니까 호덕들이 놀고 있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이런. 내가 그들을 모아서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지켜보고 서포트를 해주자. 코아가 도대체 뭐예요? 코덕하우스라는 뜻인데, 가장 메인이 되는 서비스는 코덕들이 직접 조색을 해요. 상세 페이지를 보니 블로그 포스팅처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컬러를 만든 이유는 펀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된 컬러가 실제로 출시가 되는 거죠. 코덕은 경험 중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결국에는 활동하다 보면 포인트들이 쌓이잖아요. 포인트들로 경험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필모 BM에게 강의를 듣는 거, 아니면 뭐 제조사 공장 투어를 한다거나, 롬앤 본사에서 1일 체험을 해본다거나, 코덕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요 기획들은 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저의 그때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도전하시는 코덕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잠재된 역량을, 뭐 덕질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덕질이 밥 많이 먹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코덕들도 덕질이 밥을 먹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품 개발도 하고 그게 출시도 되고 하면 코덕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저도 느끼고 깜짝 놀랐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코아 런칭하기 전에 제가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운전을 하는데 피곤하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이 잘 막 빛이 번져 보여서 괜히 혼자서, 제가 아니니까 상상 많이 하잖아요. 혹시 여기서 사고가 나서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죽기 싫은 거예요. 이 일과 이 코아를 놓치기 싫어서 나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천천히 갔어요. 이렇게 눈 뜨고. 그래서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게 되게 취미처럼 느껴져요.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뭐 화장실 가서도 코아 키고, 자기 전에도 코아 키고, 이게 진짜 일이 아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예전 대학생 때 그냥 밤새 화장품 포스팅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코아가 저한테는 그냥 진짜 제 덕질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옛날 코덕의 행복과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민세롬의 모습이 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20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롤 모델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행복을 찾아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옛날 일기장을 보게 됐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막 엄청난 고민과 막 우울감이 막. 근데 거기에 제가 또 써놨던 말이 이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몰입을 해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자, 막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면 중에
중 하나가 써니에서 어린 주인공이 울고 있는데 그 어른 주인공이 와서 달래줘요. 지금도 뭔가 힘들 때면 40대가 된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거고 결국에는 다 흘러갈 일이니까 지금 너무 막 여기에 힘들어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미래의 나에게 위로를 받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